어프로치했다라는 여권 인사들의 이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대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했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 또 노영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김현철 통일장관 이름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먼저 이 강선우 의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투자자 짐 로저스의 대담 때 사회를 봤습니다. 그런 이 행사가 통일교 주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와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의 대담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대담의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년들 창업 공간이기도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입니다. 회장님 나와주세요.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이 대담을 추진해 준 게 통일교였다는 겁니다. 이건 강선우 의원이 확인을 해준 팩트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통일교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당시 후보와 미국 저명 인사들을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여기에 어프로치하는 명단, 이거는 강선우 의원에게 넘기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음이요. 강선우 의원은 통일교통에 들어온 일정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고 나는 사회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명확하게 확인해 준 거잖아요. 내가 사회를 받고 통일교통에서 들어온 일정이라고 한 걸 나는 몰랐지만 어쨌든 저 일정은 통일교통에서 들어온 것이다. 본인 입으로 지금 확인해 준 겁니다. 예. 제가 옛날 기사 한번 찾아봤더니 저게 2022년 1월 20일이더라고요. 그러면 1월 20일은 언제냐?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었으니까요. 50일도 채 남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소개한 바와 같이 짐 로저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명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명과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담을 한다라고 한 것은 아무리 화상 대담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뭐 경제 대통령 이미지, 창업 대통령 이미지, 일자리 대통령 이미지 이런 게 굉장히 도움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게 뭐냐면 저 화상 대담을 어레인지한 주체가 누구냐면 그게 통일교였다는 거죠.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일교는 사실 언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타임스지가 통일교 소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와 같이 이재명 후보와 짐 로저스 사이에 저런 대담을 어레인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강선우 의원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결국 이재명 캠프의 핵심 중에 핵심 인사가 통일교가 저 대담을 어레인지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진했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기획했거나 그랬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저 통일교를 통해서 저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지 그 주체는 누구인가?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요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조신 위원장님. 이때 기억나요, 저도.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 지지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 강선우 의원은 통일교가 주선한 이 짐 로저스 회장과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담, 난 사회만 봤다는 것은 그럼 누군가는 주선한 사람이 통일교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통일과 여야 상관없이 정치권의 아주 전방위적인 그런 접촉 내지 로비 활동을 한 거로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접촉한 의원이 130명 정도에 이른다 할 정도로 강범위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이죠. 지난 대선 때 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선교 활동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언론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미국 내 인맥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통일교가 이런 주선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 그렇게 이게 문제시 됐을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당시는 사실은 어차피 짐 로저스하고 그 대담이 성사가 됐는데 그 뒤에 통일교가 있었다 하는데 아마 그 당시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알고 봤더만 이 통일교에서 지금 아주 조직적이고
그러고 아주 아주 체계적으로 이 양반들이 정치권에 예. 접근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해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광범위한 노비가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뭐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지켜보면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실체가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시죠. 어프로치 명단은 강선우 의원에게, 그리고 될 사람은 누구에게? 정진상 쪽에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윤영호 본부장과 이현영 전 통일부 부회장의 통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통일교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당시 후보와 미국 저명 인사들의 연결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NBA 농구 선수죠. 스테판 커리가 나옵니다. 성신 부회장님.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현영 부회장이 스테판 커리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이 비용을 대겠다는 내용을 합니다. 민주당이 비용을 대겠다. 그리고 젊은 애들 표를 모을 수 있겠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커리는 더 비싸다. 얘는 80만 불, 당시 돈으로 11억 정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 부르는 게 더 싸다. 굉장히 대화가 구체적이에요. 글쎄요, 저 대화 구체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뭔가 민주당이 이걸 공식적으로 추진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민주당의 선거에 개입하고 뭔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아마 저 이현영 부회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광을 팔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이 대선 때 이런 행사를 하나 메이드했다라는 걸 뭐 남기기 위해서 본인이 저렇게 통일교 쪽에 연락을 했을 수는 있죠. 근데 결국 스테판 커리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메이드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내가 누구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 누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다, 누구를 다리를 놔줄 수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마 저 사람도 저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2030 지지 민주당이 필요하지 않냐, 이재명 후보에게 필요하지 않냐, 스테판 커리 한번 만나면 어떠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접근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저도 그 대통령실에 있어서 전 캠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예. 저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캠프에서 당연히 걸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테판 커리 한번 만난다고 뭐 젊은 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주변에 당연히 캠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는 있고, 실제 한번 추진해보기 위해서 뭐 이른바 어프로치를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게 공식 루트로 확인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그냥 한나의 의혹일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호 본부장과 이현영 부회장의 통화 내용에 나오는 거, 민주당이 비용을 대겠다고 한다, 그런 생각이다, 이런 내용. 다음이요. 그리고 스테판 커리는 비싸다, 걔는 80만 불 하니까 힐러리 클린턴 부르겠다. 녹취록이 등장하는 민주당 관련 통일교 간부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스테판 커리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넣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짐 로저스 만났었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사람 만났거든요. 되게 뜬금포 만남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억지로 갖다 붙인 느낌이 좀 나는데 그럼 이거 다 엮어준 사람들이 맨입으로 했느냐는 또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돈을 대겠다, 굉장히 웃긴 거예요. 정당의 회계라는 거는 전부 다 선관위에 보고하게 돼 있고, 거기에 만약 스테픈 커리 면담비 이런 게 들어가면 바로 추적당하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다른 인사가 비공식적인 경로로 돈을 대겠다고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러면 자금 출처가 어디냐,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죠. 이번에 특검법을 저희가 제출하면은 그 스테픈 커리 의혹도 집어넣겠다. 그리고 민주단식 특검법 쓰는 것처럼 그 외에 의해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통화에서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누군가 비용을 대고 섭외하는 건 아닌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건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혹이 드냐면은 그 지난 2022년 2월 13일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통일교에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참석했냐면 윤석열 후보가 참석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의 전 부통령이었던 그 마이크 펜스도 참석해가지고 예. 두 사람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그걸 들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교가 유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일교도 문제가 되고 국민의힘도 해산돼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쭉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한 20 며칠 전에 1월 20일에 조금 전에 봤던 그 로저스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사이에 그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화상 대담이. 그거는 누가 어레인지한 겁니까? 어제 어레인지한 겁니까? 그것도 그 통일교에서 어레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다음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됐다고 해서 지금 기소된 사람들 굉장히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의원의 저 이야기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닌가, 합리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론조사 비용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짐 로저스나 뭐 스테판 커리는 뭐 어째 그랬다고 쳐도 그 짐 로저스하고 대담하는 그 비용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론조사 비용 관련해 가지고 특검 통해 가지고 지금 저렇게 기소가 됐으면 예. 과연 저 비용을 짐 로저스 등과의 그 면담 비용을 민주당에서 직접 부담한 것인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대납한 것이다라고 하면 저 문제는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처음에는 통일교하고 국민의힘이 짝짝꿍 돼가지고 뭐 정치에 개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예. 파면 팔수록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저렇게까지 벌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특검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